OLED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부품인 포토레지스트를 국내 연구팀이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고해상도를 낼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한통원은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픽셀 크기가 3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최초로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은 물론 국내 경쟁 기업에서도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화학적 특성이 달라지는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의 얇은 막에 세밀한 픽셀을 형성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포토레지스트는 다루는 기술이 어려워 그간 주로 수입 제품에 의존해왔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높은 온도에서 공정을 진행하는데 기존 LCD 디스플레이에는 구조상 유리막이 있어 고온에서 공정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떠오른 OLED는 높은 온도에서 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낮은 온도에서도 공정이 가능한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TR라인은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인 안료를 국산화하고 이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색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한 0.7인치 크기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적용해 시제품도 만들어냈습니다. 한 픽셀당 크기가 3마이크로미터 이하로 1인치당 2300개의 픽셀을 밀집해 초고해상도 패널을 제작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 삼성에 독점 공급을 이루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의 모바일용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 본 소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온 경화 및 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2021년에만 6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남성 책임연구원은 원천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은 물론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산업 종주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형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짓던 기업들은 말 그대로 헛웃음만 짓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스미토모 화학은 한국에 100억 엔 이상을 투자해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포토레지스트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만 생산하는 것을 방침으로 여겼던 스미토모 화학이 삼성의 분산 생산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결과였습니다. 로우엔드에 이어 하이엔드 제품까지 한국서 제작해 국내 고객사에 납품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SKC 하이테크앤마케팅과 동진세미캠이 디스플레이용 포토레지스트를 상용화함에 따라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스미토모 화학뿐만 아니라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 공업을 비롯해 향후 한국에 투자하려던 시네츠 화학과 JSR 등의 포토레지스트 기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미국 포토레지스트 기업인 램 리서치도 한국 시장을 잡기 위해 한국에 공장 설립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6일 램 리서치의 팀 아처 최고 경영자는 2021 반도체 대전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처 CEO는 내년 상반기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를 출범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 반도체 생태계 협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이곳에서 첨단 식각 및 증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9년 램 리서치는 경기 용인에 1억 달러를 들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경기 화성 신공장 가동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습식 포토레지스트 대신 건식 포토레지스트를 활용한 제품을 준비해 한국의 비중을 2배 늘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UV 노광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 ASML도 한국의 거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경기도, 코트라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트레이닝 및 재제조 센터가 집적된 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듀폰과 독일 머크도 한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듀폰은 충남 천안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및 화학기기 연마 패드 개발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고 머크는 지난달 7일 한국에 6억 유로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 반도체 웨이퍼 연마 소재를 납품하는 슈아덴코, 고유전 재료를 생산하는 아데카, 질량 유량 제어 기기 제공하는 호리바그룹, 특수가스 황화 카르보니를 만드는 간토덴카공업, 반도체 장치용 석유 유리 제조 업체 토소 등이 국내 거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덕분에 한국 시장을 잡기 위한 세계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리며 명실상부 반도체 허브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을 회원사로 둔 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는 미 정부가 반도체 업계에 공급망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TIC는 지난 8일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 정부의 요구는 자료의 민감한 속성 탓에 반도체 업계는 물론 다른 정부에도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본떠 다른 나라의 정부가 가치가 덜한 목적을 위해 반도체 업계에 유사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데 관심을 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업계의 우려는 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접근권을 갖는지에 관한 불명확성, 또 이 부분에 대한 미 정부의 불분명한 메시지로 인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하자 지난 9월 말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의 정보를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ITIC는 세계 3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 인텔, TSMC를 비롯해 아마존, 토요타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어 이번 의견서는 업계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TIC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협력할 의향을 밝히면서도 우리는 미 정부가 공급망 병목을 알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길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반도체 진흥법 처리,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각화 강화, 기술 인력 강화 등을 제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도 할 말은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대표 전자회사인 소니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합작회사를 세우며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반도체 업계에서 독보적 지위를 가진 TSMC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웨이 저자 TSMC 총재는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 때 일본 공장 설립 계획을 간략히 공개한 바 있는데 9일 발표를 통해 소니가 공동 주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양사 발표에 따르면 TSMC와 소니는 각각 70억 달러와 5억 달러를 투자해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운영 주체인 JASM을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소니는 합작사 지분 20%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TSMC와 소니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구마모토 공장 설립 자금 70억 달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강력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때 세계적 수준에 올랐지만 지금은 눈에 띄게 뒤처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재건할 결정적 카드로 TSMC 공장 유치에 공을 들이는 상황입니다. 돈으로 대만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존심까지 버린 일본이 애처로 보입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